자, 비트코인의 장기 리스크 중에 요즘 진짜 정말 잠잠하게 아무도 별로 관심이 없는 듯 하지만 가장 무서운 이슈가 하나 존재합니다. 자, 그게 뭔가 싶으실 수 있는데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바로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조금씩 스물스물 가능성이 올라와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제가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차트를 설명을 드릴 때 이런 형식으로 뭐 FVG 구간, 상단에 뭐 저항 구간도 있고 하단에 지지 구간도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 상승장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크게 봤을 때 상승 추세가 만들어진 건 맞지만 여러분들 근데 비트코인 상승장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눌림장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무조건 발생합니다. 이 과거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된다면 지금 이런 차트, 지금 이런 상승장 차트 보시게 된다면 자, 뭐 바로 이런 구간들 여기도 상승장이 만들어진 이후에 눌림이 항상 발생을 했고 뭐 이런 자리로 마찬가지로 급격한 상승 이후에 이런 눌림장 꼭 찾아오는 게 이 프랙탈 구조상에서 반드시 나와준다는 겁니다. 물론 상승 만들어지고 잠시 눌리고 상승하고 눌리고 상승하고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된다면 좋겠지만 이런 가능성은 좀 많이 낮다는 거죠. 자, 근데 거기서 이 눌림의 가능성과 함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게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대체 왜 무서운 이슈인지 그리고 지금 상황이 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오늘 이거 하나로 정리해드려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차트 탐정 트레이더 도일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1.5배속해서 보신다면 내용이 빠르게 되실 거고요. 시간도 절약하실 거예요.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는데 단 3,000원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자막 기능 버튼도 있으니까 이거 켜서 보시면 좀 더 편하게 보실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장기적인 리스크 평소에는 진짜 조용하다가 한 번 터지면 순식간에 빡 터지게 되는 이런 순식간에 시장을 뒤집어버리는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변에 뭐 유튜브나 그런 거 찾아보게 된다면 이 이슈가 굉장히 좀 많이 물 위로 나와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배경 이슈들도 계속 추격하면서 실제로 트리거가 될 만한 그런 신호가 보인다면 제가 스터디방에서 바로바로 다 공유를 해드리고 타점들도 함께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장기적인 리스크까지 함께 챙기고 싶으시다. 그럼 오늘 영상 보시고 스터디방 입장 고민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꼭 알고 가셔야 될 중요 이슈 하나를 메인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엔캐리 트레이드가 뭔지 간단하게 짚고 갈게요. 일본의 엔화, 뭐 지금도 엔화가 좀 많이 낮아진 상태이긴 한데 이거를 낮은 금리로 빌려서 그 돈을 미국 주식이나 뭐 채권 아니면 뭐 비트코인 같은 이런 더 높은 수익을 주는 자산에다가 투자를 한 뒤에 그리고 일본의 현재 낮은 금리를 이용해서 이를 다시 메꾸는 걸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일본 금리를 살펴보시게 된다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이게 마이너스 0.1%가 거의 한 30 몇 년 동안 지속된 걸로 아는데 이 마이너스 0.1%라는 금리가 바로 이 순간에 0.1%로 오르게 되었고요. 그 뒤에 3개월 뒤에 이렇게 0.25%까지 금리가 상승했고 지금 현재는 일본의 금리가 1%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1%라는 금리는 굉장히 낮은 수치죠. 이게 지금 일본의 금리가 지금까지 워낙 제로에 가까웠다 보니까 이 자금이 전 세계 위험자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가면서 그동안 뭐 비트코인이나 뭐 주식이나 미국 채권 이런 거에 관여가 안 돼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위험자산이나 안전자산들 이런 것들의 밑에서 받쳐준 자산들이 바로 일본의 엔화라는 것이죠.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일본의 금리는 1%가 나와 있는 상태이고 이게 지금 3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근데 지금 이걸 왜 주의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본의 장기 금리가 30년 만에 최고를 찍었다. 엔캐리 청산의 공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대체 무슨 상관이냐 싶으실 수 있어요. 뭐 국채랑 금리랑 다른 거 아니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둘 다 연관이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비유를 들어드리게 된다면 아직 일본 은행이 금리 인상하겠다고 공식적인 선언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국채 같은 금리가 너무 높게 치솟아 있으면 나라 경제나 정부나 빚을 갚는 이자 부담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커지게 되겠죠. 그럼 시장에서 가장 먼저 금리 인상 경보가 울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도 일본 은행에서도 이걸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으니까 공식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방안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실제로 금리를 보시게 된다면 뭐 마이너스 0.1%로 찍혀 있다가 이게 조금씩 금리가 이런 형식으로 인상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금리 인상이 되었을 때 이 비트코인 차트의 반응은 어떻게 나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마이너스 0.1%에서 0.1%로 올라간 그 시점으로 돌아가 볼게요. 시간대를 보면은 3월 19일 혹은 4월 26일로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날로 돌아가 봅니다. 24년 3월 19일. 자, 바로 이 자리죠. 여기서 비트코인 차트 이게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결국에 이 3월 19일 발표 날이 되자마자 이런 형식으로 강한 하락세가 찾아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전부터 이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차트의 움직임은 이 금리가 인상될 거라는 정보가 차트에 선보여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금리가 0.1%에서 0.25%로 상승하게 되는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7월 31일이네요. 24년 7월 31일 바로 이때 시점이죠. 자, 근데 지금 여기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전에 금리 인하를 이렇게 한 시점보다 오히려 이 차트가 선반영이 별로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고 발표 이후에 차트가 더 많이 하락한 상황이죠. 이게 왜 그랬냐면은 이때 당시에 일본이 금리 인상 0.25%에 대한 이슈를 진짜 좀 갑작스럽게 발표를 딱 한 상태라서 선반영 그런 거 될 거 없이 이런 이슈가 터지자마자 강한 하락세가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 인상이 될 시기가 올 때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즉 이런 하락장이 발생하면서 대규모 청산이 발생을 했고, 비트코인도 순식간에 이런 고점 부근 70K에서 순식간에 48.8K까지 떨어지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실제로 시장을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라는 거죠. 현재 헤지 펀드들이 들고 있는 에나 쇼퍼리전,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성 베팅 규모가 지금 7월 말을 기준으로 약 95억 달러가 쌓여 있는데 이게 지금 2007년 이후에 최대급 규모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그러게 영어 원문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지금 이 원문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미국 연준도 자연스럽게 그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우려가 생기게 된다면 본인들도 금리 인상에 그런 염두에 둔다는 내용까지 적혀 있고, 거기다가 최근에 이 미국이랑 일본이 공동으로 엔화 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엔화가 잠시 동안 강세를 보였다가 다시 약세로 돌아온 적이 있는데, 재밌는 건 이때 일본 투자자들이 오히려 이 반등 타이밍, 이 잠깐 동안 엔화가 올라간 타이밍을 이용해서 해외 주식이랑 채권을 더 사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결과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를 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가속화를 시킨 셈이 돼버렸습니다. 이걸 종합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엔캐리 트레이드의 규모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는 상태이고요. BOJ는 금리 인상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함께 제가 이런 날봉상에서 잡히게 된 이런 FVG 구간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구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주봉상에서 잡힌 이런 FVG 구간이죠. 눌림이 강하게 오게 됐을 때 이런 FVG 구간에 도달을 하고 이런 곳의 유동성까지 싹 다 먹는다면 기관들은 오히려 큰 매수의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오게 되는 것이고, 저희도 이런 기관의 매수세와 함께 좋은 자리에서 롱타점을 잡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리스크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장기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정리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건 이번 주, 다음 주 단위로 트레이드할 그런 이슈가 아니라 좀 더 장기적으로 잡아가야 될 타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본의 이슈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실시간 대응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정보들 스터디방에서 모두 다 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 입장을 추천드리고, 이런 단기적인 타점, 장기적인 타점도 함께 잡아드리면서 이번 주말장 동안에 1차로 해당 쇼포리전 수익 종료, 2차로 롱포리전 수익도 종료를 하면서 맛있게 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시간 이슈나 장기적인 이슈를 한번 받아보고 싶으시라 그럼 스터디방 입장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런 시황적인 브리핑들도 제가 유튜브에서도 물론 다 드리긴 하지만 항상 스터디방에서 좀 더 세밀하게 드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스터디방에서는 이런 정보와 타점도 세밀하게 드리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금리 결정이 이제 9월 18일날 예정이 되어 있고, 이런 일본의 국채금리와 같은 이슈가 장기화되게 된다면 이때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높게 잡히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이 평소 포지션대로 레버리지나 사이즈를 잡으실 때 장기 수익을 보시게 될 때 리스크를 마음 한켠에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일본의 국채금리에 대한 이슈가 좀 왠지 모르겠는데 저희 국내에서는 좀 많이 잠잠한 상태인데, 이게 관심도가 올라가는 순간에 시장에 즉각적으로 반응이 올 겁니다. 근데 당연하게도 금리 인상 당일과 같이 큰 하락장이 바로 발생하진 않을 거고요. 그런 하락의 움직임이 차트에 선반영 되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순간이 오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도일님, 지금부터 바로 비트코인 롱 포지션을 줄여야 하나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일단 당장 지금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아직 9월 18일에 예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차트에 딱히 선반영도 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아직까지 차트가 이 박스권 안에서 횡보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단기적인 타점, 이런 상단과 하단 구간들을 근거로 잡아가시면 되겠고, 다만 리스크가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 배경으로 존재한다는 걸 알고 대응하시는 것과 모르는 건 천지 차이니까요. 일단 지금 당장은 이런 구간들을 근거로 타점 단기적으로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단기적인 타점들이나 장기적인 타점들 제가 스터디방에서 다 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런 정보를 저희 돈 받고 파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제 유튜브 영상 구독 버튼만 눌러주시게 된다면 입장 조건은 모두 만족이 된 거니까 저희 스터디방 입장 신청해 주시기 전에 반드시 저희 유튜브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입장법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 유튜브 영상 하단에 보시게 된다면 여기 고정 댓글과 영상 설명란 여기 링크 통해서 바로 원클릭으로 입장이 가능하신데, 만약에 모바일로 링크를 클릭하셨을 경우에 더 편하게 원클릭으로 문자 발송만 해주시게 된다면 신청이 모두 완료된 겁니다. 자, 이렇게 입장법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오늘 내용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드리자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게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이 모든 위험자산의 상승분을 아래까지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위험한 이슈니까 반드시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런 위험자산 비트코인 상승 이런 밑바닥에도 항상 이런 것들을 받쳐주고 있으니까 이런 대규모 청산의 움직임도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9월 18일날에 예정된 일본의 금리 결정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고, 안 그래도 지금 일본의 국채 금리가 올라오고 있다는 이슈가 조금씩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차트 장기적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장기 관점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도움되셨다면은 제 유튜브 영상 댓글 하단에 이렇게 힘 한마디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응원의 댓글들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이런 관점들과 함께 항상 우상향하는 계좌 만드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차트 탐정 트레이더 도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